좀만 봅시다. 자, 고체 혼합물의 분리, 밀도차를 이용을 해주냐는, 일단은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뜬다. 요런 밀도 차에 의해서 가라앉고 뜨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해줄 때는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일단은 액체 상태에다 넣었을 때 하나는 액체보다 밀도가 크고 하나는 액체보다 밀도가 작으면 큰 애는 아래로 가라앉고 작은 애는 위로 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둘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려면 대신에 액체가 어떻게 되면 안 돼요? 녹으면 안 돼요. 액체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액체 위에 뜨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 이렇게 성질을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체는 이거보다 밀도가 큰 물질보다는 밀도가 작아야 되고, 밀도가 작은 물질보다는 커야 돼요. 이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두 물질이 액체에 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대표적인 게 보면은 좋은 벽실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하고 좋은 벽실. 쭉정이는 속에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뻥이죠, 뻥카. 이게 깠는데 없는 거야, 안에가. 그래서 소금물을 일정 농도로 해두고, 이 소금물보다는 밀도가 크면은 아래로 가라앉고,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벽실을 소금물에 담그면 쭉정이는 뜨고, 잘 여문 좋은 벽실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는 좋은 벽실보다는 작고 쭉정이보다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달걀도 여러분들 오래되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수분이 많이 날라가지고 달걀이 안에가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래서 냉장고에 너무 오래 달걀 넣어놔도 안에 있는 달걀 안에 수분이 증발해 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선한 달걀하고 오래된 달걀을 구분을 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에 넣어보면은 오래된 달걀, 안 싱싱한 거는 소금물에 떠요. 근데 싱싱한 거는 얘가 알차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벽시 고르는 거하고 비슷하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스티로폼하고 모래를 분리를 해줄 때, 스티로폼이나 모래나 물에 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래는 물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고, 스티로폼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 위로 뜨니까, 요 두 밀도 차를 이용을 해서 바로 가라앉는 거는 모래, 뜬 거는 스티로폼 해가지고 구분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고체를 분리할 때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해줄 때는요, 그 액체 혼합물의 밀도 차를 이용을 해줄 때는 여러분들, 얘가 섞이는 액체는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섞이는 액체는 아까처럼 뭘 해줘야 돼요? 분별 증류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섞이지 않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서로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분별 깔때기는 두 가지 액체를 분리를 해내는 깔때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식용유는 물 위에 뜨잖아요. 그쵸? 간장에다가 참기름 넣으면은 참기름이 간장 위에 뜨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 왜 돼지고기 같은 거 삶은 거 보면은 위로 기름이 뜨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밀도 차에 하는데 섞이지 않는 두 액체의 차이인데,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층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큰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작은 게 위로 가요. 섞이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얘를 쓸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두 액체를요, 섞어요. 그 다음에 위에 마개를 닫고 섞어요. 섞은 다음에 가만히 둬요. 가만히 두면은 얘가 층이 정확하게 분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알지 않냐? 왜 그 색깔 있는 기름 넣어서 그 모래시계처럼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가끔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섞어 놓으면
나중에 가만두면은 두 층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뜬다. 밑에 뭐가 있냐면 콕이라고 해서 꼭지가 있어요. 꼭지가 있고, 중요한 게 이거 분별 깔때기 쓸 때 일단은 여기 콕을 열기 전에 이 마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야 돼요. 마개를 닫아 놓으면 콕을 열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밖에 있는 기체 압력으로 얘를 밀어줘야지 밑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깔때기 쓸 때 하고 똑같아요. 이 깔때기 이 관이 어디 닿아야 돼? 예, 비커 옆에 벽에 닿아야 돼요. 안 그러면 톡톡톡 떨어지면서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에 닿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 쓸 때 주의할 사항, 일단 처음에 막에 닿고 액체 2개 넣은 다음에 섞어요. 섞고 그 다음에 이 2개를 콕을 열어서 분리하기 전에 마개를 반드시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비커에 분별 깔때기 관 끝이 비커 벽에 닿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열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쭉 나와요. 근데 이거 3번 분리해야 돼요. 왜 3번 분리하냐면 이렇게 깔때기가 이렇게 있으면 밀도가 큰 물질, 작은 물질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이거 처음에 열어봐. 그럼 처음에 아래 있는 비가 쪼로록 나오겠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딱 끊을 수 있어? 안 되죠. 나도 못 끊어. 저거는 어떻게 정확하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요 정도 해서 B 걸러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요거 따라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A를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러서 이 따라내는 게 아니라 몇 번? 3번에 걸쳐서 따라내줘야 돼요. A 따라내고, 중간 부분 한번 따라내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거 따라내고. 알겠죠? 요렇게 해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두 액체는 반드시 섞이지 않아야 돼요. 섞이는 거는 뭘로 해준다? 증류로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하고 식용유, 간장하고 참기름, 물하고 에테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다 기름하고 물 종류예요. 물하고 사야마탄소. 그러니까 물하고 에테르는 물이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가 있고, 물하고 사야마탄소는 사야마탄소가 물보다 밀도가 커요. 아래로 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 여러분들 사금 알죠? 사금. 어디야? 계곡이나 강 같은 데서 이렇게 키에다가 이렇게 모래랑 한꺼번에 넣고 막 흔들면 금이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들. 요만한 금괴 1kg짜리 보면은 되게 조그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넣고 막 흔들면 가벼운 모래나 흙은 다 날아가고 무거운 뭐만 남아요? 금만 아래에 남아요. 그래서 키로 막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예,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서 물 속에서 계속 흔들면 모래는 씻겨져 나가고 사금만 아래 남아요. 사금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다에서 유조선이나 아니면 배가 침몰되면서 기름이 유출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일 펜스라고 해서 기름이 더 이상 번져 나가지 않게 이렇게 쳐주는데, 이 오일 펜스를 먼저 쳐줄 때 어디다 쳐줘요? 바다 속에 쳐줘요? 위에 쳐줘요? 위에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어떻게 되니까 위로 뜨니까 바다 속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오일 펜스를 치고 거기다가 흡착포라는 걸 이용해서 기름을 다 닦아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혈액 분리할 때, 혈액 검사할 때 보면은 이 원심 분리기라고 해서 엄청 빠르게 도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시험관에다 혈액을 놓고 떡 넣은 다음에 가끔 TV나 이런 거 보면 나올걸? 막 왱 돌아가는 거. 그러면은 혈액 안에 있는 혈구하고 혈장하고 성분이 딱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놓고서 회전시키면 혈구는 아래로, 혈장은 위로. 그러니까 밀도가 큰 게 아래로, 작은 거는 위로. 알겠죠? 이게 밀도차 이한 분리의 포인트예요. 오케이? 자, 개념 쑥쑥 답 맞춰봅시다. 자, 6번부터 봅시다. 자, 이 밀도차로 의한 혼합물을 분리를 해줄 때, 자, 밀도가 가장 큰 게 아래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밀도가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조음벽시. 그죠? 조음벽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누구? 소금물. 그죠? 그 다음에는 작은 거는 위로 떠야 되니까 쭉정이. 예,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거 뭐라고 불러줘요? 분별 깔때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분별 깔때기는
혼합물을 분리할 때 물질의 특성은 뭐예요? 밀도 차이로 분리를 해주고 반드시 그리고 분별 깔때기 쓰려면은 두 액체가 어떻게 되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는 액체는 뭘로 해준다 그랬어요? 증류, 그죠? 분별 증류로 예,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거는 위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겠다? A일 거다, 그죠? 그 다음에 8번. 자, 물하고 에테르 둘 중에는 누가 더 밀도가 커요? 아래로 가는 거 쓰라고 했으니까 물. 간장하고 참기름 둘 중에는 누가 더 큽니까? 간장. 그 다음에 물하고 식용유는 당연히 누구? 물, 그죠? 그 다음에 물하고 사유마탄소는 누가 더 밀도가 커요? 예, 사유마탄소예요. 이게 왜 사유마탄소게?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그렇죠. 염소가 4개고 탄소가 1개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CCl4. 예,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사염화탄소예요. 예. 네. 그래서 얘는 사염화탄소가 아래 붙어 있겠죠. 이 화학식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야. 봐봐.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죠? 네. 원래 물은 뭐겠어, 그러면은? 이산화수, H2O잖아요. 아, 산화수소죠. 그죠? 네. 원래 물은 산화수소예요. 그 다음에 9번.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이래요. 이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뭐예요? 밀도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 밀도 차를 이용하는 거 동그라미, 아닌 거는 X예요. 원유 분리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죠. 물하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스티로폼하고 모래는 밀도, 바닷물의 기름 밀도,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거는 증류니까 아니고,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하는 것도 밀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4페이지. 자, 요 실험은요, 뭘로 해주는 겁니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하고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끓는 점이 큰 물이 나중에 끓어 올라오게 되겠지요. 자, 따라서 1번은, 자, 끓는 차가 클수록 잘 분리돼요. 둘의 차이가 작으면 분리가 잘 안 됩니다. O, X, 그 다음에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 맞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D 구간에서는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물이 끓어 나오죠. 끓어 나온 성분은 냉각돼서, 그쵸, 저 안에다 찬물에 넣어주는 거는 나온 증기를 냉각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식초에서 물을 분리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쵸, 둘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액체 혼합물인데 두 개가 섞여. 그럼 뭘로 분리해줘요? 증류.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인데 둘이 섞이지 않아. 그럼 뭘로 분리해줘요? 밀도차로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물하고 에탄올을 실험장치에 놓고 가열할 때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첫 번째 끓는 점 구간에 해당하는 어디에 되겠습니까? B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번과 같이 답한 까닭은, 자, 일단은 끓는 점 구간은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고 에탄올의 끓는 점이 더 낮기 때문에 그렇죠. 물보다 에탄올의 끓는 점이 물보다 낮기 때문에가 되겠죠. 따라서 먼저 끓어 나오는 게 에탄올이니까 여기서 B 구간, 예,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요거는 이제 밀도 차이에서 분별 깔때기로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예,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 맞아요. 밀도 차를 이용을 하는 것도 맞고요. 예, 아래에 있는 게 당연히 뭡니까? 밀도가 큰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아니고, 아래층의 액체를 비커에 받을 때 분별 깔때기의 마개를 닫아야 된다. 아래층에 먼저 어떻게 돼요? 열어야죠. 그래 아래로 나오겠지. 닫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래쪽 꼭지에 바세린을 바르면은 액체가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꼭지가 완전 수도꼭지처럼 밀봉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유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약간 바세린 같은 연고제를 발라 놓으면 밖으로 좀 약간 질질 새는 거 이런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물과 식용유의 경계면 부분에는 두 액체가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몇 번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 3번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래 거 받고 중간에 경계에 있는 거 약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나지 맨 마지막에 위에 있는 거 받고. 왜? 이게 정확하게 딱 못 끊는다고 그랬죠? 섞여 있는 부분은. 그죠? 네. 자, 여기는 물하고 사유마탄소니까 밀도가 큰 B가 누구겠어요? 사유마탄소고 A가 물이겠죠. B가 사유마탄소.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이 답한 까닭은 사유마탄소의 밀도가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물보다 크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혼합물의 분리 기출문제로 내신 쑥쑥 같이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증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증류는 3번이죠. 끓는 점의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더 잘 돼요. 끓는 점의 차이가 작으면 이 끓어나오는 구간을 잘 구분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해주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얘는 끓는 점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증류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둘 다 이제 혼합물이 가열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첫 번째 평행한 구간에서는 B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올 거고 그 다음 B에서는 이제 거의 에탄올이 끓어나오면은 물만 남아있으니까 다시 가열이 될 거고 B 구간에서는 거의 물이 끓어나오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B 구간에서는 에탄올이 주로 끓어나온다. 맞고요. B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약간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물하고의 인력 때문에 원래 순수한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는 약간 높아요. C 구간에서는 물이 끓어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가열되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3번이 틀렸죠. D 구간에서 물이 끓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어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해주면 여기서 먼저 끓어서 나오는 기체 상태의 액체가 여기 안에서 냉각이 되면서 액화가 돼서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끓으니까 액체가 기체 상태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체 물질이 더 빨리 끓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확 하고 끓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방지해 주는 거죠.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발이 아니라 증류예요. 증발은 끓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기화를 증발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5번은 바로 액체 혼합물인 3번으로 분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오른쪽 그림은 탁 한 수를 가열해서 소주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소주골이에요. 자, 여기서 탁 한 술, 보통 막걸리를 끓여요. 막걸리를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이렇게 기화가 돼서 올라가면은 찬물에 의해서 응결돼서 여기 있다가 요 벽면을 따라 이렇게 똑똑똑똑 해서 이거보다 순수하게 알코올을 빼낸 도수가 좀 더 높은 맑은 소주가 여기 모이게 된다란 말이에요. 이거를 재결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류라고 하고, 이렇게 얻어낸 술을 증류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와인을 증류해서 만들어내면 뭐가 되냐면 꼬냑이 돼요. 꼬냑. 밀도차가 아니죠.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고요. 기화된 성분이 찬물이 담긴 그릇에 닿으면 액화가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거는 이거는 밀도차를 이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분리를 해주려면 두 액체가 서로 섞이면 안 되죠. 그죠? 분별 깔때기 같은 거죠. 자, 이 원유의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는 걸 분별 증유라고 합니다. 그죠? 증유탑. 증유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 맞고요.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끓어오르기 때문에 증유탑의 온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낮아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각 층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리되는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중유, 뭐 등유 같은 것들은 순물질이 아니에요. 네. 순물질이 아니고 여기서 분리돼서 나오는 애들 자체도 뭐예요? 혼합물이에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죠. 그 다음에 8번은 2번이죠. 석유가스, 휘발유 순으로 분리돼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9번. 증류로 분리하기에 가장 적당한 혼합물은 일단 두 액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섞여야 돼요. 섞이고 끓는 점의 차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클수록 분리를 해주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B는 C하고 D하고 잘 섞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A는 B하고 C하고 섞이지 않으니까 A, B, C는 안 되겠죠. B는 C하고 D하고는 잘 섞여요. C하고 D하고 섞이고, 그 다음에 B가 C하고도 섞이고 B는 D하고도 섞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B, D를 해주던가 아니면 B, C를 해줘야 돼요. C는 D하고 안 섞이니까 안 되고 A도 B, C랑 섞이지 않으니까 안 돼요. 그럼 B, D하고 B, C하고 끓는 점의 차이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B, D의 끓는 점의 차이하고 B, C의 끓는 점의 차이 누가 더 큽니까? B하고 C가 좀 더 크죠. 따라서 3번이죠. 그러니까 증류로 분리를 하려면 일단은 두 액체가 서로 잘 섞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끓는 점의 차이가 클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증류로 잘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10번은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원심 분리기로 혈구와 혈장을 분리를 해내는 것은 밀도 차에 의한 분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좋은 벽시와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 벽시를 소금물에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분리가 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밀도차를 이용을 해주는 거죠. 쭉정이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뜨겠죠. 쭉정이가 뜨지 않을 때는 물을 더 넣는 게 아니라 이 소금물의 밀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금물의 농도가 클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소금을 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밀도를 비교하면 제일 큰 거는 좋은 벽시 소금물 쭉정이 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소금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커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바로 밀도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A부터 C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했대요. 에탄올에 플라스틱 A부터 C의 혼합물을 모두 넣었더니만 모두 가라앉았대요. 일단 플라스틱은 에탄올보다는 밀도가 커요. 에탄올에 물을 조금씩 넣었더니만 플라스틱 A가 떠올랐대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제일 작겠죠. 그러면은 A가 밀도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는 물을 좀 더 넣었더니만 B가 떠올랐으면 그 다음에는 B가 A보다는 좀 더 크겠죠. 그리고 에탄올의 밀도보다는 물의 밀도가 크니까 혼합되면은 혼합용액의 밀도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진 플라스틱이 떠오르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고요. 2번도 맞고요. 예, 그렇죠. CBA죠. 아직 떠오르지 않은 게 가장 밀도가 크겠죠. 예,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용액의 밀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커지죠. 커지니까 떠오르지 않았던 플라스틱 조각들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표는 여러 가지 액체의 물질의 밀도를 나타냈는데 밀도가 1.2인 고체 A하고 그 다음에 밀도가 1.9인 고체 B의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는 액체에 뜨고 하나는 가라앉아야 되니까 1.2와 1.9 사이에 있는 액체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둘 사이에 있는 이 밀도를 가진 액체는 바로 사염화탄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예, 따라서 4번이고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얘가 아닌 것은 그렇죠. 밀도차가 아닌 거는 2번이죠. 증류탑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16번은 오른쪽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 A와 B를 혼합물을 분리를 하는 분별 깔때기예요. 그죠? 네, 분별 깔때기를 나타내 준 거고요. 이 분별 깔때기를 쓸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뚜껑을 분리를 해줄 때는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뚜껑을 열어야 밖에서의 뭐 때문에 대기압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액체가 깔때기 관을 따라서 잘 내려올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깔때기의 이 뾰족한 면이 이 비커의 벽면에 딱 붙어야 튀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흐르면서 안전하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5죠. B를 분리를 할 때는 마개를 닫은 상태가 아니라 연 상태에서 꼭지를 돌려야 대기압에 의해서 액체가 잘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의 밀도차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물하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섞이니까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은 바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기억하고 디귿이죠? 자, 그 다음 19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예요. 증류를 이용을 한 거죠. 자,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류. 이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 그렇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실험 장치에 넣고 가열할 때 각 물질이 분리되는 순서를 끓는 점과 관련지어서 서술을 하시오. 일단 먼저 뭐예요? 에탄올이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분리가 될 거예요. 즉 에탄올이 끓는 점이 물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에탄올은 한 78도쯤 되고 물은 100도니까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20번. 오른쪽 그림은 원유를 분리하는 증류탑을 나타낸 거래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 분리되어 나오는 부분 A. 여기는 석유가스죠. 그죠? 석유가스, 그 다음에는 휘발유, 가솔린. 그죠? 휘발유, 그 다음에는 경유, 등유, 중유, 맨 마지막에 아스팔트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그 까닭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가장 먼저 끓기 때문에 위쪽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다음에 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신선한 달걀을 고르기 위해 달걀을 소금물에 넣었더니만 신선한 달걀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크고요.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작아서 물 위로 떠올랐대요. 소금물, 신선한 달걀, 오래된 달걀의 밀도 제일 큰 건 신선한 달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소금물, 가장 작은 게 바로 뭐가 돼요? 오래된 달걀.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쵸? 이와 같이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의 두 가지 조건. 일단 첫 번째는 밀도가 두 고체
물질의 중간쯤이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아야 하죠. 녹여버리면 일단 분리가 불가능하니까 녹일 수가 없죠. 자, 분별 깔때기로 두 액체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액체 성질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로는 두 액체는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증류를 써야 돼요. 그죠? 두 액체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액체는 밀도가 서로 달라야 한다. 그죠? 밀도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용을 해준 거죠. 자, 다음에 실력 탄탄 봅시다. 표는 몇 가지 기체 물질의 끓는 점을 나타낸 거예요. 자, 산소, 질소, 아르곤에서 이렇게 끓는 점이 나타나 있는데, 이 기체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영하 200도씨까지 가열을 하면은 지금 끓는 점보다 더 낮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 세 가지 기체가 다 무슨 상태가 되냐면은 액체 상태가 되고,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먼저 끓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일 낮은 게 뭡니까? 질소가 1번으로 끓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르곤이 두 번째로 낮으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산소가 맨 마지막에 끓어 나오겠죠. 따라서 A가 질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르곤, 맨 마지막으로는 산소가 끓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질소, 아르곤, 산소. 그래서 4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0도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끓는 점이 영하인 기체 같은 경우에는 0도에 가까울수록 끓는 점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표는 물과 액체 A부터 C의 몇 가지 특성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 A, B의 혼합물은 증류로 분리할 수 있다. 물 A, B하고 잘 섞인대요. B는 물하고 잘 섞인대요. 그 다음에 B는 A하고 물하고 잘 섞인대요. 그러면 물 A, B를 봤는데 끓는 점이 100도씨, 78도씨, 56도씨니까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면은 바로 분별 증류로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물과 A의 혼합물하고 물과 B의 혼합물, 물하고 A, 물하고 B를 보면은 어차피 섞이는데 끓는 점의 차이가 물하고 B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의 차이가 크면 증류로 분리를 해내기가 더 쉽죠. 물하고 C의 혼합물은 물하고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끓는 점의 차이보다는 밀도 차이가 1과 0.88이니까 C가 물 위에 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